시작하세요. 예, 행동의 적절성, 이 개념 또한 상당히 탄력적이다. 전국시대 이전 문헌에서 이 용어는 왕 혹은 천자가 올리는 제사를 위한 종교 의례를 의미했다. 서주 시기 동안 의례는 조정생활의 일부분이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음악과 운율, 춤, 언행 등을 포함해 장엄하고 다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제후나 대부의 조정에서도 이런 의례가 시행되었다. 의례는 물질적 행복을 포함해 초자연적 보호와 다양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더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논어에서 이러한 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예는 종교 의례를 가리키기도 하고 수양을 잃은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상호관계 속에서 행동의 적절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예는 고대 의례와 관계되기 때문에 때때로 복종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논어에서 예는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다소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공자가 양을 아끼기보다는 의례를 이행하라고 주장할 때다. 그러나 공자는 때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굳이 마루 위로 올라가 절하지 말고 마루 아래에서 하라고 했던 경우다. 어떤 대화에서 보면 논어는 재량을 발휘함에 있어 유연성의 여지를 남겨둔다. 2인 10장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일을 처리할 때 군자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적절한 것을 따른다. 여기서 적절함은 군자가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를 의미한다. 이전의 논리를 근거로 우리는 예, 인, 의가 세 가지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애정과, 예는 그 애정을 표현하는 관습적 방식과, 의는 인을 특정한 상황에서 올바름에 기반해 실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화면 이동이 좀 정확하지가 않구나. 이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그리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요. 아, 어디서 그린 적이 있죠? 네. 공자 이전의 인의 뜻은 뭐예요? 하늘 황제에게 상제에게 올리는 애예요. 주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상제나 자연이 올리는 꾸미는 인간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의미는 똑같지만 구체적인 주어와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공자 이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다움, 이게 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인 전환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제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하기가? 아니요. 근데 왜 대답들이 그렇게 시원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기는 뭐예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신이 기우제 지내면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죠. 예.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주어와 그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인간이 상제나 자연에게 올리는 사랑의 형식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형식이 돼요.
이 전환 과정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얘의 본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시자는 신을 상징하는 거고, 이거는 제기에 올려놓은 제수. 그러니까 이 예의 본래 뜻과 인의 본래 뜻을 알면 공자 이후에 논어에서 주장되는 인과 예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죠. 정리됐습니까? 네.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가 이 공유를 중지하고 넘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이현주 선생님. 아,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뭐 이거는 녹화하는 거니까 나중에 또 따로 보시면 되죠. 예, 예, 보여요. 작게 보이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괜찮아요. 저 핸드폰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 지난번에 대부분 해석을 했었던 부분인데 색깔을 좀 빨간 거 말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읽었던 대목에서 우리가 안 다뤘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루었던 게 이거죠. 자공이 곡상예, 초하루에 사당의 양을 희생물로 해서 고유를 하는 그 양을 폐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공자는 자공아, 자공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너희 자입니다. 나는 그 예를 아낀다. 예, 이건 얘는 또 뭐야? 재밌는 거네. 그 다음에 뭐 안현의 극기복 얘기도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게 얘가 모든 면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 해서 제시하는 얘가 번지와 대화할 때 공자가 효라하는 건 뭐냐? 살아있을 때 예로서 섬기고 죽어서 장례 치를 때 예로서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예로서 장례 치르고 또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 효다. 그러니까 효라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형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에 의한 조절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유림들은 이런 데 주목을 안 해요. 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라는 말을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자관계, 이건 효는 부자관계 사랑의 표현과 형식이고요. 군신관계도 마찬가지죠. 예, 공자의 말이에요. 군주를 섬김에 예를 다하는데 인이 의 첨예하라. 남들은 아첨이라고 생각한다. 공자가 좀 아첨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군신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예가.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군이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군주를 섬길 때 최선과 진심으로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가 바로 이런 거예요. 형식적인 예가 아니라는 거죠. 또 전공이 이 화면 보이나요? 논어 화면? 예. 반응이요. 예, 보입니다. 잘 보여요. 전공이 이런 질문이에요. 군 사신 신사군 여지하. 군주가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길. 군 사신이래. 군주는 신하를 부리되 예로서 하고. 기분 나쁘게 자꾸 또.
신하는 군주를 섬길 때 충으로써 한다. 얘는 군주를 신하가 섬길 때도 필요하지만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 예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는 군주 섬길 때 충으로써 한다. 진심과 최선으로써 한다.
까지 편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논어에서 행위의 적절성이라는 규범은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서 올바른 행위를 위한 지침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면 자식과 부모 사이, 백성과 군주 사이, 신하와 소리가 군주 너무 사이의 작아요. 말이다. 좀 가깝게 대보세요. 얼굴은 크게 나와도. 그래요? 얘는 특정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들을 마련해 준다. 덧붙여 예에는 미학적 차원도 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게 예를 꾸미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은 점차로 여러 가지 의무와 적절한 감정과 적절하게 예를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를 파악해 나간다. 이상적으로는 계속해서 예를 실천함으로써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위정 3장에 나오는 수능주의에 대한 반대에 주목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백성을 행정명령으로 통치하고 형벌로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더 나아가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다. 이 구절은 행동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예와 형벌을 명확하게 대비시킨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벌 문화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리하고 말만 앞서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반대로 육아의 예는 피하려 하지 않고 행위의 도덕적 이유를 받아들이게 만든다. 덧붙여 형법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사람과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논어의 많은 구절은 예의 실천이 경건함의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양화 11장에서 예와 음악은 둘 다 선물을 주는 자와 연주하는 자의 진지한 의도와 감정의 근거에 실행된다. 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예다 하지만 단지 옷과 비단을 선물하는 것을 뜻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음악이다 하지만 단지 종소리와 북소리를 뜻하겠는가? 옥이나 비단처럼 비싼 선물을 주는 것도 적절한 근본적 감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음악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로 교훈이 있다.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만으로 음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미 있는 연주는 항상 적절한 감정을 동반한다. 여기서 감정과 그것의 올바른 표현 혹은 최적의 표현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둘 다 중요하다. 표현은 감정의 드러남이기에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어에서 감정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인의 구성 요소인가? 논어의 많은 구절이 인과 예의 깊은 연관성을 암시한다. 인간성, 즉 인에 대한 관심은 생생한 맥락에서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두에이밍에 따르면 육아의 자기 수양은 인간이 되는 배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의 규범적 강요를 반성하는 것이다. 얘는 개성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인가? 육아 철학은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현대인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과 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요거는 뒤에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옥백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정장하고 어떤 의식을 할 때 예복 입는 거겠죠. 옛날에는 이제 옥이나 비단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입고 뭐 깔끔하게 입어야지 이런 게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화이트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꾸미는 형식이 예잖아요. 꾸민다라는 게 형식이잖아요. 이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인간의 처신이 알맞을 수 없다. 그건 요 뒤에 또 예문을 보겠습니다만 음악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음악에 감동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작곡자라든가 그 음악의 리듬이 그 어떤 상황에 알맞을 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울리는
어떤 장순곡이라든가 군악대의 음악의 행진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숙연하게 하잖아요. 어떤 의식을 할 때.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악은 뭐예요? 얘는 작은 의미의 얘고 사랑의 두 가지 꾸밈의 형식이라고 그렇게 내가 왜 이 펜을 안 쓰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예. 요 예문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앞에서 또 주목할 만한 대목이 또 있었던가요? 요 대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대목이고 화이트보드가 지워지는구나. 여기 있나? 요 화면에서 이게 크게 해주면 크게 해주는데 뒤가 잘릴 텐데 좀 보기 낫나요? 보기 나요? 네. 네. 감상합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는 뭐예요? 예다 말하지만 뭐예요? 옥백, 옥이나 비단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음악이다 하지만 종이나 북을 가리키겠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대목에서. 예보다는 예나 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인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하다면 예를 어떻게 하겠으며,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하면 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목을 보면 확실히 사랑의 형식인 예보다는 인이 더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만 가지고 사랑이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자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과 예의 관계로 본다면 예는 바탕이고 예는 꾸밈이라고 그랬죠. 예. 문자는 꾸밀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질이 바탕이 꾸밈을 이기면 야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사관처럼 된다. 사관이 이제 꾸밈의 대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되는데 진짜 있는 그대로 썼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아주 고래로 사관의 필체를 꾸밈의 대명사, 그 다음에 꾸밈의 대명사가 뭐겠어요? 글로는 사관, 말로는 외교관, 외교적 발언. 오늘날도 통하죠? 외교적 발언이라는. 예?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문과질이 빈빈한 뒤에 군자다. 꾸밈과 바탕이 빈빈 잘 어우러진 뒤에 군자를 할 수 있다. 사랑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꾸밈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빈빈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시간관에서의 잘 상하게 알게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언어의 문제도 논어에 상당히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세요. 군자는 질로서 바탕을 삼는다. 아니, 의로서 바탕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를 의로서 바탕을 삼으며 예로서 행하고. 그러니까 바탕이 전제된 다음에 예와 의가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자 병무능원 불병인지 불기지. 군자는 걱정하지 않는다. 병이 동사예요. 무능함을 걱정하지 않고, 아니 걱정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이 저로 읽어요. 지어의 준말이기 때문에. 군자는 나에게서 구하고 찾으며,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남의 탓이다 이거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시. 군자는 불이 언거인 불이인 패원. 이것도 의미할 만한 말인데요. 안 입을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안소윤. 제일 마지막에 해석합니다. 그렇지. 군자는 말로써 남을 천거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서 말을 패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사람 천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좋은 제언이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기 전에 좀 당부하고 우리 토론할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 동양 철학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느낌만 전달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는 느낌이나 의문을 얘기해야 이게 진정한 수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면서 문혜정 선생부터 얘기해봐. 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해서 탈이지. 그 다음에 저기 김미진 선생 핸드폰으로 얘기해보세요. 침묵이 능사가 아니야. 예, 침묵이 제- 능사가 아니라니까. 지금 되죠?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수업을 네, 한다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듣는 게 네. 수업이 아니에요. 좋죠. 얘기 많이 하고 생각을 공유한다는 건. 네, 자기 느낌, 그 다음에 네네. 이해의 폭, 그런 걸 얘기해. 네. 그럼 네, 좋아요. 네, 김미진 선생이 군자가 뭔가 설명 좀 해봐. 군자예요? 그렇게 바로 얘기하니까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요. 지금 컴퓨터랑 페어링을 하려고 해가지고 오늘만 좀 패스를 해주세요. 네. 네. 그럼 뭐 저기 뭐 흑기사라고 하나? 여자들한테 뭐라고 하나? 흑기사? 흑장미. 황장미? 그러면 황장미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군자가 뭡니까? 진짜요? 네. 나는 유독자와 이정자를 원래 유교에서는 유독자와 이정자를 말하는 건데 예, 안 까먹으셨네요. 이 군자라는 뜻은 물론 제자백가가 공통적으로 쓰는 거지만 유교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도가의 강령이 뭐예요? 무의자연이요. 예. 법가는요? 부국강병입니다. 예. 묵가는? 겸해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자라는 일반적인 뜻은 뭐예요? 자기 신념, 이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군자예요. 쉽게 말하면. 안 선생 이해됐죠? 네. 한비자가 말하는 군자는 뭐야 그럼? 한비자요? 부국강병 말고요? 한비자가 말하는 군자는 뭐겠어? 강력한 법을
저쪽 또 버벅대는 거 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가가 말하는 군자는 뭐야? 도가에서 군자를 말을 하나요? 그럼 무위자연을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그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하나요? 이제 군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도가 장자에서는 신인, 신선? 지인, 지인, 이라고 하죠. 음, 그럼 묵가에서 군자는 무슨 뜻이야? 상제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지금 호동이랑 놀고 있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 겸해교리라고 금방 나왔잖아. 네. 아 그리고 이게 어렵습니까? 자기 학파의 이념의 이상형 네. 그게 군자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럼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뜻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덕을 가지고 정치를 베푸는 사람. 아 또 저 그렇게 그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네 글자씩 다 얘기하잖아. 문 박사가 네. 얘기해봐. 4개나 있나요? 그냥 뭐 사람다운 사람? 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자 보세요. 도가는 무위자연, 묵가는 겸해교리, 묵가는 부국강병. 자기 논문 쓰고도 기억을 못해요. 그럼 육아의 이념은 뭐야? 수기지입니다. 아, 당연한 거 맞다. 아니에요? 네. 수기와 치인의 이상형이 군자죠. 그러니까 군자라는 뜻이 아까 황장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기의 목표는 유덕자 아니에요. 덕을 닦음으로써 유덕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치인은 뭐예요? 결국은 위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유교의 논리잖아요. 덕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강조 목이 터지라고 안 선생님 몇 번 들은 것 같아. 수백 번이야. 그래요. 응? 이것만 알면 유교의 정치 교육이론을 금방 알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말 많잖아요. 투표장에 갈 때, 야, 저 사람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찍겠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도덕성은 내 믿으니까 능력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믿고 찍어는 보겠다. 그래서 이 유덕자가 유교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인이에요. 성이고 위정자의 궁극적인 경지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천자.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성왕은 뭐예요? 최고 경치.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인 지위로나 최고에 있는 사람이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군자 개념을 알게 되면 성왕이란 말을 함부로 못 써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전에 나오는 성왕이 어느 고전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바로 여기 보세요. 장자가 말하는 성인은 안 선생님 다시 말해봐. 장자가 말하는 성인은 어떤 의미예요? 무위자연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 그렇죠.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수기치인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 아니 도덕성. 도덕성. 유덕자의 최고 경지가 성이죠. 예. 이 도가는 이걸 구분하지 않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위자연 자체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나도 안 다녀서 모르겠다.
근데 되게 그 순교하신 분들이 성자 성인 소리를 듣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의미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제자발가에서 말하는 성인의 의미도 다 다르겠죠. 네. 다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살아 계시네. 난 또 졸거나 딴짓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요거까지는 예. 오늘 요거는 아직 읽지나 한 부분까지는 읽고 마무리합시다. 여기 교재가 있는 분이 또 누가 있나? 예. 안 선생님 읽으세요. 인과 예, 논어의 대화들은 인과 예의 우선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제자 자유와 자하와 관련된 대화는 일반적으로 예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증자와 자장, 안녕과의 대화는 인을 더 중시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나중에 내외 논쟁이라 불린다. 이 논쟁에서 내의 입장은 내적인 것, 즉 타고난 도덕심을 인의 핵심으로 언급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의 입장은 예의 정신에 중점을 둔다. 예의 정신은 외적으로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으로 내적 자아를 지도하고 여러 면에서 제한한다. 이 논쟁은 또한 본성과 양육이라는 문제와 그것이 도덕적 수양에 대해 갖는 함의를 건드린다. 육아의 계획에서 본성에 기반한 도덕적 성향과 그것의 함량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일까? 옥야 16장에서는 근본 자질과 세련된 꾸밈이 모두 필요하다고 한다. 공자는 여기서 재치 있게 어느 한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거부한다. 공자가 말했다. 왜? 말했으면 근본 말을 하셔야지. 근본 자질이 세련된 꾸밈을 압도하면 촌스럽게 되고 세련된 꾸밈이 근본 자질을 압도하면 거칠애가 되니 근본 자질과 세련된 꾸밈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군자다. 네. 수고했습니다. 내적인 또 있어? 네, 조금 남았어요. 몇 줄. 그럼 읽으세요. 내적인 도덕이냐 그러네. 외적인 도덕이냐의 문제는 논어에서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논쟁은 다음 장에서 보게 되듯이 맹자와 순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제 현대학자들이 인과 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자.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오겠지만 도올 선생은 지금까지도 예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공자는 예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뭐 논란이 있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또 뭐라? 어디가 한 거야? 아 여기구나. 이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인과 가끔 얘가 반항을 해. 집안 사람이나 제자나 후배들 참 왜 이렇게 다 개기는지 점점 변태가 돼가는 것 같아. 나도 개기는 걸 또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는 또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잘 어울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이제 바탕, 꾸밈, 그 다음에 이게 뭐 질박, 뭐 소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꾸밈, 뭐 문화의 원래 뜻이 인공, 이 문이라는 한 글자가 다 포함하죠. 예. 이게 라틴어가 쿨투라예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농사. 이거는 자연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개간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수양이에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을 수양한, 꾸민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원래 아트의 본래 뜻이 뭐예요? 인공이란 뜻이에요.
근데 동서양의 참 이 고대 철학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상통하잖아요. 예. 컬처, 문, 뭐 나중에 뭐 인과 예 관계 또 나올 텐데 일단 해사후소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화의 문답에서 나오는 그 문답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줄게요. 요 자체의 뜻만 가져가면 그림의 자거든요.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 다음이다. 소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건 뭐야? 꾸미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인 다음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공자가 자하의 그 문답에서 해사후소라는 이 말이 사자성어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됐죠. 그러니까 해사후소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인과 예 관계, 질과 문의 관계. 아무래도 공자는 뭐예요? 인과 질을 우선한 건 분명한 것 같다. 이게 공자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공자가 하니까 자아는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얘가 나중이란 뜻이군요. 그 공자가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딱 치면서 야, 나를 일깨워주는 놈은 바로 너구나. 나 이제 너와 더불어 함께 시를 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유명해진 사자성어예요. 해사후소. 해사후소 성어만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인과 예의 관계, 질과 분의 관계. 다음 시간은 인이 먼저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왔고 예가 먼저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왔나.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안 하면 이제 교수님, 벌칙을 줄 게 없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니, 어디 갔더라? 그 인을 다시 나누어서 예약으로 이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약의 관계에서는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분별과 조화로움은? 그 얘기도 다음 주에 나와요. 나오는데 살아있네 얘가? 안 죽었잖아. 그럼 화이트보드 한 번에 싹 지우는 방법 없나? 이거 일일이 지워야 되나? 그냥 다른 걸로 하죠. 얘는 또 갑자기 그러면 다른 화면을 깨끗한 화면에다가 그리면 되지. 머리를 굴리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우리 바탕, 본질과 그 형식의 관계에서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형식의 관계. 근데 이 예가 세분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합하는 예가 있고 나누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안 물론. 보여요. 요게 바로 악이에요. 교수님 안 보여요. 어디다 못 쓰고 계시죠? 맞아. 화이트보드 공유했다가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지금. 혼자 신나게 아주. 예. 보이죠? 예, 네. 보이면 힘차게 보인다고 해야지. 예,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바탕과 형식, 인과 예, 그러니까 본질과 꾸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꾸밈은 세분화하면 화합하는 형식이 있고 분별하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작은 의미의 예와 악이에요. 아까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다 말하지만 옥이나 비단을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음악이다 얘기하지만 종이나 북과 같은 악기를 얘기하는 것이 같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형식보다는 근본적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맨날 이렇게 뭐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응?
당신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오. 나는 누워서 녹화를 하겠소. 음악 감상을 하겠소.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듬어주고 무릎에서 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초리를 들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시간에 할 거 미리 다 얘기해 버리지 뭐. 나중에 예문으로는 보여줄게요. 중국 속담에 이 천미미의 본토 발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허웨이 꾸인데요. 중국 발음으로 화가 중요하다. 노노의 공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공자의 말이 있어요. 화합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이번 수업 끝나고 잘 음미해 보세요. 사랑과 엊그제 그 황선 선생님이 그 반발한 발언을 저는 인정합니다. 뭐냐면 내 제자 중에 원만한 제자가 없다. 드물다 했더니 원만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그냥 강하게.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여러 번 들으면서 그 의미가 있군. 네. 사람이 조화만 이루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뭐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가능한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허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되돌아보면 참 허망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요. 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자는 요 두 가지 측면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의 관계도 중용이 되는 거지만 뭐 도울은 뭐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말은 저도 얘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추스리고 행동할 때 이 두 가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저는 기분은 좋아요. 뭐 부자간의 관계, 제가 뭐 경험하는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가 좋아 아니에요? 이런 것들 느낄 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예가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인과 예의 관계, 화합과 분별, 작은 의미의 예와 음악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확실히 제가 제 방에 있었던 그 작은 앰프하고 스피커를 거실에 갖다 놨더니 그 집에 있는 그 어르신이 TV를 적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과 TV의 차이점 뭐예요? TV는 그거에 집착해서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는데 음악은 종일 틀어놔도 지 할 일은 해요. 특히 클래식 틀어놓으면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음악이 나오는구나.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정서순화가 된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멋대가리 없는 사람일수록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이라도 음악 감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선생님 대답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요. 8분 남았어요. 교수님 혹시 공부할 때 음악 들으세요?